대학 입시 원서를 위한 독후감이나 발명 보고서를 대신 써준 입시학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넘게 거래된 과제들은 각종 대회에 제출돼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부정으로 물들인 이들의 범행 과정을 파헤쳐봅니다. 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방불케 한 사건이죠. 어제도 간략히 이 사건 짚어봤는데요.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학원 측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이 스펙 조작 범죄에 가담케 한 것입니까? 이 학원이 2015년 말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전형으로 입학을 하려면 소위 스펙이 필요한데요. 학교에서 여는 또 지자체에서 여는 대회에 입상을 한다든지 예. 이런 스펙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스펙을 화려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감언인설을 했고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렸다고 하고요. 예. 특히 이런 대작이나 대피를 해줄 만한 전문직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필요해서 일반 대학원생들, 일반 전문직 종사자들도 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완전 조직 범죄네요. 비교과 영역을 지도하고 교내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는 입시학원. 하지만 그 실상은 상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건 당시 입시학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금방 돌아오게 아니라서 설계는 금방 나와요. 요즘에는 좋아서 작성을 해요, 보통. 진학하기 위한 과제들을 다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시죠. 또 너무 잘 쓰거나 이러면은 또 티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양재 변호사, 이 조직적인 입시 부정 범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조직 범죄자들이 노린 우리 대학 입시 제도에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허점을 노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기록부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 로봇 코딩을 했다. 이게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 이렇게 바로 적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왜냐하면 그 대회들마다 다 어떤 대회인지 대학 과정에 입시 담당하는 쪽에서 이걸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지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냐면 평소에 과학이라든가 기술 이런 쪽에 공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로봇 코딩 대회에 나갔을 정도로 이 학생이 이런 분야에 뛰어났다. 그 돌려서 어떻게 보면 의견 형태로 이른바 정성평가라는 게 가능하도록 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그런데 진짜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부모가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고 학생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자, 해당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불법인지 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선 기자, 근데 경찰에서 조사한 끝에 이 학부모들이 이들에게 스펙 조작,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스펙 조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학원이라서 난 불법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펴고는 있지만 이 경찰에서 확보한 메신저 자료를 보면은요 학부모들이 학원 측에 적나라하게 어떤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발명품 등을 의뢰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어떤 학부모는 이 강사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에 강사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메신저 내용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명백히 알고 있었던 그 정황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들의 스펙 조작 거래, 작품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560만 원 선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미 입상된 논문을 다시 제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혐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강사들이 뭐 국내의 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알고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죠. 몇 개 없죠. 같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여러 개를 주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상을 받은 것들이 몇 달 뒤에 혹은 그냥 다른 지역에 똑같은 게 또 나갔던 겁니다. 중복이 됐었고요. 심지어 이제 학원 원장하고 실제로 대작을 하고 있는 아이템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면 이번에 아이디어 좀 딸리면 재탕해라. 다시 똑같은 걸로 반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던 거고요. 학원장은 지금 구속을 시켰고요. 나머지 해당 학원 관계자 18명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어제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학원 원장 관계자 또 학생들까지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이
무겁고 어쩌면 이러한 스펙 조작을 처음부터 원했고 또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은 학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들에게 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좀 법적인 맹점 이걸 좀 짚어주시죠. 일단 경찰에서 그렇게 입건을 못한 이유는요. 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업무 방해라든가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회를 주최한 측이 공공기관이나 국가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사설기관이면 업무 방해가 되는 건데 네. 뭘 어떻게 방해를 한 거냐면 가짜 대장 논문이라든가 가짜 뭐 작품 같은 것들을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제출은 학생이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었을 때. 아하. 그러니까 학생이 하니까 이 학생이 주범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 학생이 이걸 이 가짜를 누가 만들어주게 했느냐? 네. 학부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학부모는 사실 돈을 주고 학원에 이걸 만들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이 직접적으로 학생을 도와준 거고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형사처벌할 때 도와준 사람을 도와준 사람까지 방조 범위나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조금 저도 그래서 그렇죠. 예. 이렇게 사전에 이 소재를 보면서도 뉴스를 읽으면서도 학부모들에 대해서 뭘 적용할 수 있을까 저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뭐 입법적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김영선 기자, 그렇다면 적발이 됐으니까 이러면 이 학생들의 성적, 입시 관련된 그러한 기록들이라든지 또는 제출된 작품들, 스펙 이거 전부 다 무효화되고 취소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 결과를 대회를 주최한 단체와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대회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실적을 취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교육부에서도 조사를 통해서 이런 제출물하고 대학 입학 간의 그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에 입학 취소 등의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문제는 교육의 공정성, 입시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적어도 교육과 취업 등의 기회에 있어서만큼은 좀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무척 높았는데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돈이 좀 있는 학부모들이 돈을 주어서 이 수시 전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자기 자녀를 불공정하게 입시에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인데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의 공정성, 양 변호사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뭐 예. 학계라든가 아니면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네. 결국에는 그래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개입의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애초에는 뭐 주로 미국에서 발달했던 그 입시 수단을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이 좀 달랐던 겁니다.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평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걸 제도를 들여온 거고 우리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제도부터 먼저 들어와 버렸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불가피하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스펙이라는 걸 쌓는 그 입시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쌓을 수 있는 기관의 공정성 같은 걸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네.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획일화되지 않은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취지에 맞게 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